그래서 조금 실습을 한번 돌려볼게요. 실습. 그래서 케글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글 다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이제 케글 사이트를 들어왔으니까 케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콜시스라 해서 튜토리얼 정보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콜시스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퀄리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케글에서 홍보를 딱히 안 해가지고 이 케글 사이트가 제일 단점이 뭐냐면 초심자들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진행하라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다 좀 많이 모르고 계신데 여기 보면 튜토리얼들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책 같은 거 사기 전에 한 번쯤 따라가주면 되게 괜찮은 내용입니다. 몇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컴피티션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가정하에 T 아카데미 대회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 대회에서 그냥 서브밋 프레딕션 해서 여러분이 그냥 CS 파일로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냥 CS 파일로만 제출해도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자기 개인 노트북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고 뭐 이런 것들로 API가 다 있어서 뭐 CMD 환경에서 또 다 제출할 수 있지만 제일 편한 거는 이제 여기서 노트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노트북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수많은 코너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맨 밑에 걸 아마 맨 밑에 보시면 설명 추가 버전이 있을 거예요. 베이스라인 보이시나요?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컴페티션에서 자기가 참여한 대회에 가서 노트북스를 들어가 주시고 이 노트북스에 뭐 많은 커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포트 하나도 없는 16 라인스 베이스라인 설명 추가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의 커널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 표시 있죠? 점점점 표시. 이 점점점 표시에 보면 커피 앤 에딧 노트북이 있어요. 커피 앤 에딧 노트북.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노트북을 뺏어서 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대로 복사해서 에딧만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작성한 노트북을 그대로 뺏어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노트북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들어가서 노트북스에서 뉴 노트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뉴 노트북 세팅은 거의 기본 세팅이 맞아요. 근데 R 쓰시는 분들은 R을 쓰실 수 있고 노트북 환경이랑 스크립트 환경인데 이 스크립트 환경은 그냥 코드만 딱 올려 쓰는 거라서 많이는 안 씁니다.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쓸 수 있고 뭐 GPU를 쓰실 분들은 GPU를 써도 되는데 아마 GPU를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create 하면 돼요. create. 이렇게 만들면은 노트북 제목은 아마 랜덤 값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 제목부터 먼저 지어주세요. 각자. 뺏어 쓰는 거 쓰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노트북 제목도 되게 중요해요. 이 노트북 제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는 이 노트북 메달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엄청 되게 화려하게 많이 지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심플 매트풀 라이브 앤 비주얼 팁스 뭐 이런 식으로 제목도 사람들이 이제 좀 이 커널을 이 노트북을 보고 싶게 제목을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뭐 제목들도 열심히 지어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ED 뭐 let's 뭐 ED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모지 넣는 걸 상당히 추천합니다. 그냥 이거 정말 제 경험인데 이모지를 넣은 커널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반응을 했어요. 제가 2년간 몸소 체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트북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뜨게 되는데 뭐 초기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이 코드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남겨놓을게요. 필요한 것만. 전 이 주석들을 항상 보기 싫어서 다 지우는데 그래서 실행은 뭐 많이 아실 거지만 Shift Enter, Shift Enter를 누르면 이 셀이 진행이 돼요. Shift Enter, Shift Enter. 그래서 이 아래 코드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노트북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데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몇 개 불러와 볼게요. import matplotlib.s npl import seaborn as sns import matplotlib.pyplot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그냥 시각화 라이브러리죠. 시각화. 실행할 때 그냥 Shift Enter 항상 쳐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케글 파일 안에 총 그 파일이 3개 있어요. 이 케글 폴더 안에 파일이 총 3개 있는데 트레인, 테스트, 샘플 서브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트레인만 먼저 불러와 볼게요. 트레인은 잠시만요. 트레인은 pd.readcsv 켭을 그래서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readcsv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제 이 켭을까지 치고 탭 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탭 쳐주시면 자동 완성이 돼요. 그래서 켭을의 인풋에 있는 트레인 데이터를 불러오겠다. 불러왔습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각자 ED 하시면서 놓으셔도 됩니다. 이게 불러오면은 내가 잘 불러왔는지 확인해야 돼요. 잘 불러왔는지는 가장 맨 위에 있는 애들 이게 train.head 라고 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맨 위에 5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가 불러온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 데이터를 쭉 보는 거예요. 뭐 age, work class, 뭐 final rate 뭐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를 한 번쯤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헤드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헤드, 테일, 테일은 이제 맨 밑에 거 5개 그리고 이제 랜덤인가? 랜드인지 랜덤인지 헷갈리네요. 헷갈린다. 어제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헤드만 씁니다. 어차피 그냥 데이터 경향성만 보는 거기 때문에 헤드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 헤드 5개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숫자 3개 숫자 써주시면 원하는 개수 헤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일일이 다 쓰지만 그냥 이 트레인의 컬럼스 일단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컬럼들이 있구나. 그리고 적당한 통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얘네들이 결측치가 있는가, 미싱 밸류가 있는가를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train.info 이 판다스 이게 CSV 파일에 .info를 써주면 이렇게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정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non null 값, null이 아닌 값, 그냥 missing value가 아닌 값이랑 이제 각각의 밸류에 대해서 숫자인지 오브젝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int 같은 경우에는
숫자니까 모델에 바로 넣어줄 수 있겠지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닌 값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커스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빈 값이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미싱 밸류를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미싱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미싱노. 줄여서 MS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MS노 매트릭스 트레인을 해주시면 왜 없지? 스펠링 미싱 잠시만요. 스펠링 아예 잘못됐네요. 됐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널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빈값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좀 가져와서 뭐 이런 피처들이 있는데 이런 피처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뭐가 있느냐? 저는 맨 처음으로는 value counts를 제일 많이 씁니다. value counts. 그래서 뭐 트레인의 워크 클래스 피처에 대해서 value counts. 이제 value counts라면은 각각의 값이 몇 개씩 있는가를 반환해줘요. 반환해줘서 일단 이걸로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나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피처가 각각 뭐가 있는지를 많이 사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value counts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할 때는 C-본의 count plot 그래서 데이터는 train, x는 work class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이렇게 시각화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축 정보들이 이제 섞여서 되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축 자체를 그 축의 레이블들을 회전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인데 조금 빠르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1,1 그러니까 플롯을 한 개 만들 건데 이 플롯의 사이즈는 12x5로 만들겠다. 인치로 알고 있긴 한데 12x5로 만들고 지금 이 만든 거는 C본을 만들 건데 이 칸에다 넣겠다. 지금 1x1 공간을 만들었고 이 1x1 공간에 넣겠다. 그래서 PLT 좀 쇼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있겠죠. 비율도 좀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C본으로 만들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로 커스텀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럼 보면 알다시피 지금 거의 프라이빗이 엄청 많고 without pay나 never worked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 값을 보면은 without pay나 never worked는 되게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에 넣을 때 이걸 그냥 한 번에 퉁쳐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거 몇 개를 묶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들을 고려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과연 이 인종, 레이스가 인종이니까 인종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코드 그냥 그대로 보태서 이 x 값만 레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스 하면은 지금 인종도 화이트가 백인이
엄청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1900년대 말 인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더 편향성이 클 수도 있어요. 편향성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고 되게 나머지 인종들이 되게 적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이제 C본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건데, 휴 성별로 한번 나눠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휴라는 게 뭐냐면 색상입니다. 색상. 휴가 영어로 색상인데, 이 색상을 성별을 기준으로 나눠주겠다 하면은 이 백인에 대해서 남자 여자를 따로 보여주고, 그리고 흑인에 대해서 남자 여자를 따로 보여주고, 그리고 다민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를 따로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백인 남성이 훨씬 많다는 것,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카운트 플롯이랑 이 휴라는 파라미터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각화에서 볼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성별도 어떻게 보면 카운트 플롯을 볼 수 있고, 레이스도 볼 수 있고, 에듀케이션 쪽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EDA 노트북을 공유한 데 보면은 카운트 플롯으로 되게 다양한 시각화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들어가시고 이 노트북에서 이 노트북스에서 뉴 노트북을 하면 이 노트북이 만들어져요. 일단 크리트까지 하면은 지금 이 데이터셋이랑 자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뭔가 다른 데이터를 쓸 게 아니라 이 데이터셋은 이미 이 노트북 환경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환경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느냐, 이 디렉토리 안에 지금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을 꺼내다 쓰는 거예요. 파일을 꺼내다 쓰는 건데, 어떻게 꺼내다 쓸 거냐, 판다스의 readcsv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스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train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알아서 불러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니까 trai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열고 닫고 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뜨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몇 개의 세션을 키고 있는가, GPU를 키고 있는가, TPU를 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뜨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뜨고,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가,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는가 뜨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확인한 건데, 이 라이브러리 버전이 최신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C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import C본 as SNS를 하고 이 C본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버전은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C본의 라이브러리 버전을 확인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 C본 버전이 10.0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C본이 0.11로 바뀌면서 0.11로 바뀌면서 그 내용들을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다시 다운받아 써야겠죠. 그럼 다시 다운받으려면은 pip install c본 0.11.0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겁니다. Shift Enter 하시면은 뭐가 쭉 뜰 거예요. 다운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import c본을 하면 아마 저희가 기대하는 0.11 버전이 안 나올 겁니다. 0.10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먼저 처음에
다운받을 때 그 임포트 했을 때 C 본을 먼저 받아와서 경로가 살짝 꼬인 거예요. 분명 우리는 0.11을 다운받았지만 이렇게 하면은 0.11이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C본을 불러오기 전에 설치를 하고 불러와줘야 돼요. 그러면 런에 보시면요. 런 리스타트 세션이 있습니다. 리스타트 세션. 지금 이 노트북 환경을 새로 고침한다는 뜻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리스타트 세션 해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세션이 다시 실행이 되었고 이 세션 정보는 요 우측 상단에 항상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다시 run all을 해볼게요. run all. 그러면 이 번호가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다 다운받고 다시 이제 import C본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0.11 버전이 잘 다운받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실습 자료를 만들면서 1시간 반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로컬에서 돌리고 나중에 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C본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좀 트레인 데이터를 보면은 train.head 3개만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ag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이니까 어떤 뭐 0부터 뭐 한 90 정도 사이의 값이 있을 거고 그런 값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거는 train.info라 해서 트레인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빈값이 있고 자료형이 각각 무엇인지 확인을 했고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train.describe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통계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운트 총 몇 개고 얘네들의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미니멈 값, 맥시멈 값 그리고 각각의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조사라 그런지 가장 어린 애가 17살이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은 90세까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값이 37세예요. 중간값이 37세란 거는 되게 앞부분에 어느 정도 몰려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뭔가 미니멈이 17이고 맥시멈이 90인데 37이 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값이 몰려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게 있겠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그리는 방법은 제가 12x5 사이즈를 선호합니다. 초반에 할 때. 그리고 이거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조정하면 돼요. 보면서 이쁜 사이즈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hist train.age 이제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건데 PLT가 없나? 제가 PLT를 안 가져왔네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은 나이의 분포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뭔가 20대, 30대, 40대 쪽에 되게 몰려 있고 50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라인 위드스라 해서 이 좀 라인의 두께를 좀 조정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위드스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도 그냥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약간 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충 보기 좋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리고
라인 컬러가 없네. 엣지 컬러. 이런 식으로 테두리만 좀 둘러줘도 훨씬 가독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EDA 커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살펴볼 때 단순하게 이렇게 히스토그램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독성이 좀 더 높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도 나중에 까먹거든요. 이걸 뭘로 그렸는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제목을 다는 거죠. 제목은 이 엑시스라는 게 이제 매트플로리 라이브러리는 단위거든요. 하나의 그래프 단위인데 set title 제목을 지어줄 건데 age distribution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커스텀을 해서 남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폰트 웨이트는 볼드, G8 왜 스펠링이 갑자기 폰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드 처리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를 그려줄 수 있고. 근데 이런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덴시티 플롯이라 해서 어떤 밀도 함수를 그려주는 게 좀 더 가독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밀도 함수는 어떻게 그려주느냐? C 본의 KD의 플롯이나 C 본의 뭐 디스 플롯, C 본의 뭐 히스트 플롯, 히스트가 있나? KD 플롯 뭐 등등이 있는데 KD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C 본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매트플로리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직접 지정해줘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C 본은 데이터는 트레인을 넣어줄 거고요. X축에는 age로 그려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라인 플롯, 어떤 밀도 함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0대에서 이 37살쯤이 제일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식으로 EDA를 진행할 수 있냐면, 저도 이 피처가 자꾸 까먹어서 좀 올려다 볼게요, 계속. 일단 이 인컴이 지금은 문자열로 돼 있잖아요. 이 문자열로 돼 있는 인컴을 이제 예측하기 편하게 0일로 바꿔줄게요. 0일로 바꿔줄 건데, 지금 보시면 트레인의 인컴 컬러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돼 있잖아요. 이 문자열을 0일로 바꾸겠습니다. 0일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는 50K보다 많은 거,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원래 뭐가 나오냐면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0, 1 값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stype int stype이란 게 이제 자료형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rue, false를 0, 1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인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5만 불 넘은 사람들은 1, 그리고 5만 불이 안 넘은 사람들이 0으로 다 치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포지티브가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1로 만들었는데, 이제 1로 만들어냈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봇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피봇 테이블. 이제 피봇 테이블이란 거는 어떤 컬럼이랑 어떤 로우를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운팅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뭔가 그러니까 성별과 인종에 대해서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데 그 인종과 성별을 각각 카운팅을 해보자 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그림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그룹 바이 같은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rain 그룹 바이 레이스,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 묶어주고, 이 묶은 것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성별로 먼저 그러니까 인종으로 먼저 묶고 성별로 묶은 다음에 그 값에 해당하는 걸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왜 다 인컴이 0이 나왔죠? 인컴이 좀 잘못됐나? 50K가 이게 아니었나요? 잠시만요. 뭔가 전처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 번만 체크할게요. 트레인에 인컴에 제가 이거 코드 2번 실행해서 모든 게 0으로 바뀌었네요. 잠시만 데이터 다시 불러올게요.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시고 이제 됐죠? 그래서 이거 다시 보시면 됐네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인종이랑 성별에 대해서 묻고 각각의 인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100인 중에 여성 중에 12%만이 소득이 5만 불이 넘는다. 그리고 반면에 남성은 31%, 100인 남성의 31%는 수익이 5만 불이 넘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시각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인컴을 먼저 뽑아서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뽑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비교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뭐 히트맵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판다스에서 바로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 점 이런 식으로 판다스에서 백그라운드 그레디언트라 해서 배경색을 값에 따라서 바꿔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 건데 그럼 보시면은 지금 보면 남성이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항상 인종에 상관없이 수익률이 높은 비율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5만 불이 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룹 바이 같은 걸로 다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뭔가 이것들을 그룹 바이 말고는 피봇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피봇 테이블. 그래서 pd. 저도 근데 이걸 많이 안 써가지고 저는 그룹 바이를 좀 선호합니다. 컬럼스는 레이스 인덱스인가? 레이스 발류스는 인컴 에그 펑크 이렇게 해도 되네요. 맞아. 그리고 보시면 이거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컬럼에는 성별, 그리고 인덱스는 인종, 그리고 각각의 값은 인컴, 그리고 이것들은 평균으로 처리해야겠다 해서 이 위의 내용을 그대로 피봇 테이블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이 아니라 썸이면 카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트레인인데 양이 너무 적네요. 이거 그죠. 트레인인데 트레인 중에서도 이제 5만 불이 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근데 5만 불이 넘는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100인이 거의 월등하게 많죠. 100인이 월등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100인 남성이 엄청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셋 자체에서 불균형도 있겠지만 이런 불균형이 있음을 피봇 테이블이나 그룹 바이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분포 같은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을 텐데 분포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C본에
박스 플롯이라던가 시본의 바이올린 플롯이라던가 이거의 변형으로 뭐 스원 플롯이라던가 뭐 등등 있는데 스원 플롯 뭐 등등 있는데 많이 볼 필요는 없고 데이터 몇 개만 좀 보면 일단 박스 플롯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지금 X축에는 이제 인종 그리고 Y축에는 나이에 대한 분포를 보는 시각화예요. 좀만 더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키웠는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데이터의 카테고리컬한 어떤 범주에 있어서 어떤 분포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카테고리일 걸과 수치형 데이터의 분포를 살피는 시각화예요. 보시면 백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백인 나이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위값 이 가운데서는이 중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50% 값이 약 한 37세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분위 값과 3분위 값이 한 28세에서 48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젊은 나이 중에 좀 편향이 돼 있고 이 위의 값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라 해서 이 분포에서 좀 벗어난 애들을 표현한 애들이에요. 이 점들은 보면은 이 아웃라이어가 상당히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백인 데이터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휴라는 걸 통해서 뭐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분포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은 여성의 성별 분포가 조금 더 남성보다 어린 것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바이올린 플롯도 똑같아요. 바이올린 플롯은 박스 플롯이랑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그냥 바이올린으로만 바꿔놓을게요. 바이올린 좀 빼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거를 중위값 그리고 25%인 1분위 3분위 값 그리고 민 맥스로만 표시를 했다면 여기는 덴시티 플롯 이렇게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박스 플롯이 좀 더 깔끔하고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분포를 살피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남한테 보여줄 것인가 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고 이렇게 휴를 조정해 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시각화는 여기서는 좀 스캐터 플롯 같은 건 좀 쓰기 어려워서 제가 좀 추천해드릴 EDA 중 하나는 상관계수. 그래서 판다스에는 상관계수를 알아서 계산해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기본으로 하고 뭐 다른 상관계수 3가지를 커스텀할 수 있는데 피어슨 상관계수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얘가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가 아니 얘가 증가했을 때 떨어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계수가 1이면은 똑같이 이제 관계성이 1인 거고 관계성이 정비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은 음으로 정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 피처에 대해서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히트맵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전처럼 style.background gradient 를 표시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 히트맵으로 자동으로 표현해 주고 뭐 요런 거는 뭐 이런 쿨웜이라는 컬러 팔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지만 이제 좀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히트맵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한번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좀 15원으로 예쁘게 표현할 건데 15원 히트맵 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각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서로 상관이 있는가를 표현한 예시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안 이쁘기도 하고 좀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커스텀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커스텀하는 팁.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상관계수를 볼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X축, Y축에 대해 의미가 각각 없기 때문에 X축이랑 Y축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사각형으로 바꿔줄게요. 각 사각형을. square는 true 하면은 일단 정사각형으로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붙어 있어도 엣지 컬러인가? 라인 컬러 화이트 라인 위드스 0.1 이런 식으로 살짝 경계선을 표현해 주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컬러 맵 자체가 1.0이 하얀색이고 0.0이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큰 값이 좀 더 진한 색일 때 인지적으로 좀 더 좋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컬러 맵을 바꿔주는 거죠. C맵이라고 하는데 쿨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지금 1.0이 빨간색, 0.0이 이제 음수인데 이제 0.0이 파란색이 되는데 사실 0.5가 중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max는 1.0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상관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에 얘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얘만 해도 자기가만 잘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는 없지만 결국에 내가 좀 더 잘 알아보고 남들이 좀 더 잘 알아보려면 남들이랑 같이 보통적으로 가진 생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가독성이 높을지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커스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화 하나씩 하나씩 커스텀하는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EDA는 사실 너무 많아요. EDA 방법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컴포지션, 구성,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분포, 릴레이션, 관계, 이제 컴패리전, 비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서 내가 과연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고 지금 피처가 한 열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너무 편향돼 있으면은 이 피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처의 분포가 타겟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걸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 이 모델에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 계속 고민해 줘야겠죠. 넣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고 그 피처 중에서 좋은 피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셀렉션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피처 임포턴스 이런 것들이 있죠. 피처 임포턴스를 통해서 가장 상위 피처들을 뭐 주된 모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피처 셀렉션에서도 재기적으로 피처를 하나씩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고 재기적으로 피처를 하나씩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라이브러리도 존재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알고리즘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알고리즘을 열심히 해서 좀 재밌는 질문인데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과연 머신러닝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제 3년 정도 알고리즘을 했었거든요. 3년 정도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한 3,000문제를 풀었어요. 3,000문제를 풀었고 이 T 아카데미에서 알고리즘 강의도 했었는데 제가 머신러닝을 해본 입장에서 알고리즘 지식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알고리즘 지식이 제일 활용되는 코딩 테스트지
머신러닝에 꼭 활용되진 않고 대신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좀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룹 바이 이런 함수를 쓸 때 머릿속으로 되게 빨리 먼저 추상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미 구조화가 다 먼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뭔가 수도 코드가 다 그려져서 그냥 코딩만 하면 되는 점.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그런 개발적인 부분들이 좀 빨라지고 생각하는 게 좀 빨라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머신러닝이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냐 하면은 전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대학교 저학년 분들이나 뭔가 알고리즘이랑 머신러닝 중에 뭘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근데 꼭 그게 완전히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 그냥 좀 개별적이고 근데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랑 자료 구조가 필요할 거고 그때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제 공부는 자기가 필요할 때 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된다.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베이스라인만 좀 더 설명을 하고 강의를 좀 마무리 지을게요. 코피하는 법을 까먹으셨다면 여기서 코피 앤 에딧 하시면은 제 노트북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미 하신 분들은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보시면 쭉 진행해 볼게요. 일단 트레인 테스트 샘플을 그냥 쭉 로딩을 합니다. 쭉 로딩을 해요. 로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여러 EDA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진행을 안 할 거고 EDA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결국 데이터를 처리해서 모델에 넣어줘야겠죠. 근데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인 인컴이 지금은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0, 1로 주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S타입을 해줄게요. .S타입 인트를 해서 이 트레인 인컴에 대해서 타겟으로 따로 뽑아주시고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인컴만 빼줍니다.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를 빼주시면은 트레인의 인컴이라는 컬럼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컴은 타겟으로 뽑고 트레인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레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자열 피처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 문자열 피처들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자열 피처를 숫자로 바꾸는 걸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인코딩이라 부르는데 인코딩 종류는 되게 많아요. 레이블 인코딩, 원하드 인코딩, 민 인코딩 해서 인코딩 방법도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인코딩 방법도 다 변형이 많아서 인코딩 방법도 11가지가 넘고 이게 이제 카테고리 인코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이런 인코딩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았기 때문에 이 ordinary encoder라는 레이블 인코딩을 모든 컬럼에 대해서 그냥 다 진행을 해줬어요. 모든 컬럼에 다 진행을 해줬고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문자열인 피처를 다 드롭해줘도 됩니다. 그냥 일단은 베이스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고 테스트도 똑같이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인코딩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인코딩하는 코드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도 바꿔주고 테스트 데이터도 바꿔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코딩적인 부분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긴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 다시 또 EDA를 또 진행해줘야 되지만 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랑 발리데이션 데이터랑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리를 해주고 이제 뭐 K-fold나 뭐 stratified K-fold나 이런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진행해주면서 내가 퍼블릭이랑 지금 내 트레인이랑 너무 오버피팅 되는 게 아닌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귀찮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천성님이랑 태진님이 잘 강의해 줄 거예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이제 결정 트리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런 모델들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다 사이클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넣고 fit 훈련을 시켜주면은 이제 이 LRCLF 명을 칭을 원래 DT로 해야 되는데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 코드 이런 식으로 프레딕트를 해주면 테스트를 프레딕트 해주면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면은 0000000 이렇게 1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샘플 서브미션에 맞게 넣어준 다음에 샘플 서브미션을 submission.csv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first를 해줘야지 에러가 안 떠요. 그래서 여기까지 Shift Enter 하고 다들 세이브 버전 한번 해주세요. Save and Run All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커멘트를 달면 좋긴 한데 저는 안 답니다. 굳이 이전 버전을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Save and Run All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돌고 제출하는 것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완성된 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시면 노트북스에 가서 자기 워크를 보면은 자기가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행한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방금 거는 이거니까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했던 코드가 다시 진행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아웃풋에 저장이 돼요. 이 아웃풋의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서브밋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서브밋 그래서 그쵸?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해주세요. 그래서 서브미션을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뜨고 이 스코어에 대해서 자기가 리더보드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보시면 제 서브미션은 안 뜨네요. 제가 주최자라 가지고. 그래서 다들 제출을 하면은 이 서브미션 쪽에 가시게 될 겁니다. 저는 주최자라서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보드가 나오게 되고 제가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팀. 팀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나랑 같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이 대회를 해보자 하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대회를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힘을 합치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뭐 한 5에서 10인 정도 스터디 있을 때 우리 한 2팀 정도로 나가서 대회 한번 참여해보자 하는 그런 게 있고 보통 이제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각자 개별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나는 지금 17이고 어떤 사람은 20인데 이 22 사람의 솔루션이 저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솔루션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모델은 이쪽에 바이어스가 있을 거고 내 모델은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건데 이 모델을 스태킹하거나 아니 모델을 합치면은 좀 더 프라이빗 스코어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스코어가 좋은 모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모델을 합쳐서 좀 더 스코어보드를 높게 가보자. 그러니까 17위와 22가 합쳐서 12가 된다면 양쪽 다 이득이니까. 근데 이제 팀을 합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팀별로 제출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팀별로 제출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5번 제출하고 얘가 5번 제출하면 10번 제출할 수 있는데 미리 팀을 구성을 해버리면은 팀당 5번밖에 제출을 못하니까 제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각자 열심히 하다가
이쯤 되면 합치자 하고 팀을 합치는 게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팀에 제한이 들어오려면 아니면 뭔가 자기가 동기부여가 안 되고 뭔가 책임감이 생기면 열심히 할 것 같다면 팀원 모집을 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회가 마무리될수록 이 제출 횟수가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출 횟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조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플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팀으로 하면 그래도 책임감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오픈 채팅방이 있긴 해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대회를 참여하는 게 사실 여기서 사실 상 탄다, 여기서 메달을 탄다 해서 그 컴페티션 메달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인클래스 대회라서 컴페티션 메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여기서 이제 공부를 목적으로 다들 대회를 참여하실 건데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팀을 짠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께 좀 팀 맺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좀 계속 디스커션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노트북도 좀 많이 만드셔서 이 노트북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하고 어떤 노트북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약간 제가 캐그를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캐글 비기너였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도 이제 캐그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 그때 좀 약간 화났던 게 다들 저한테 왜 대회를 참여를 안 하냐고 막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 캐글 대회 참여 안 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노트북에서 국내 1위를 한번 찍고 일단 노트북으로 그랜드마스터를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시각화에 미쳐서 시각화를 했고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는 국내 1위도 했고 되게 시각화 관련으로도 지금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글에서 너무 컴페티션에만 집중하지 말고 각자가 좀 공부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각자 캐글에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캐글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캐글 커뮤니티 보면은 진짜 그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팁들도 되게 많거든요. 라이브러리적인 팁들도 있고 최근에 나온 뭐 방갈리라는 언어 대회도 있었는데 그 언어 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캐글에서 이번 기회에 좀 더 하시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꼭 못 따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면 재밌는 공간이니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